안녕하세요. 쇼미더테크의 진행을 맡은 박지현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아직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재미있는 테크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뮤직과 테크를 결합한 뮤직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뮤직테크 시장,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바로 허밍으로 작곡하는 앱, 허몬을 만든 쿨젠 컴퍼니인데요. 쿨젠 컴퍼니를 중심으로 뮤직테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콧노래를 의미하는 허밍에서 이름을 딴 이 앱의 이름인 허몬은 세계 3대 음악 마켓인 미뎀에서 2017년 최고의 음악 서비스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 C랩 출신의 쿨젠 컴퍼니는 더 넓은 무대, 시장에서 꿈을 펼치기 위해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한 최초의 실리콘밸리 스카이덱 데모데이에도 나선 기업으로도 아주 유명한데요. 쿨젠 컴퍼니의 최병익 대표님, 그리고 조선비즈의 정보과학부 박원익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소개하기 전에 잠깐 대표님 소개를 직접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쿨잼의 최병익 대표라고 하고요. 지금은 버클리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잠깐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진짜로 지금 막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일주일 동안 한국에 계셨는데 저희가 그 비자를 위해서 섭외를 해주셔서 네, 이따가 네, 곧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실 예정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쿨젠 컴퍼니 회사 이름부터가 되게 네. 재밌는 것 같으면서 되게 독특해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과 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그 5명이 C랩에서 삼성의 C랩에서 있다가 스핀오프를 하게 됐는데 설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 안정된 직장을 어떻게 보면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추구할 게 뭐냐라고 이제 논의를 하다가 재밌게 하자, 그러니까 쿨하게 재밌게 하자라는 뜻에서 꿀잼, 쿨잼 이렇게 지었고요. 여전히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겨울에 실리콘밸리에 놀러 갔었거든요. 그때 대표님을 뵀었는데 그때 진짜 버클리 캠퍼스 앞에 사실 그 투자 받은 곳이 버클리의 엑셀러레이터죠. 네, 스카이덱. 네, 스카이덱에서 투자 받으시면서 그쪽 사무실을 이렇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때 이제 휴일 시즌인데도 막 역시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엔지니어분들도 같이 일하시는 거 보면서 되게 많이 감명받았고, 그리고 그 후에 뮤직테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엑셀러레이터라는 게 혹시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면 이제 스타트업 초기 벤처 기업을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르는데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어떤 그런 기관이나 이제 회사를 얘기하는데요. 그 UC 버클리 미국의 유명한 이제 캘리포니아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서 그 투자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저도 예전에 이제 그 쿨잼 컴퍼니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2017년 9월쯤에 실리콘밸리에 한번 오셨었어요. 그때는 그 실리콘밸리 드레이퍼 대학이라고 있는데 여기도 되게 유명한 대학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모시고 앞에서 이제 회사 설명, 그다음에 그 회사 관계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허밍으로 작곡하는 것을 시연을 하셨어요. 근데 반응이 되게 좋더라고요. 막 거기 투자자분들이 막 되게 재밌어 하시면서 막 웃고 막 그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고, 이번에 최근에는 또 그 CES도 다녀오셨어요. 네. 그 한국 대표한 스타트업 중 하나로서 CES 다녀오셨고, 이 허먼이라는 앱을 한번 시청자분들께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튜토리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개하는 영상이 하나 준비된 게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렇게 쉽게 작곡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해요. 특히 저 같은 이제 음치박치들은 더더욱이나 음악을 직접 만들 수 있다니 보기엔 되게 근데 간단해 보여도 그렇게 음치나 박치조차 작곡가로 만들 수 있다는 것부터 아주 엄청난 기술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도 실제로 이 허몬 앱을 깔고 집에서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더니 음성 목소리 발화된 어떤 그 소리를 악보로 변환하는 기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악보를 가지고 악보에 맞는 반주를 찾아주는 어떤 그런 기술 같은 게 이 앱에 적용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이 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쉽게 작곡과 어떤 이제 그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크게 두 가지 기술에 대해서 이미 기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이제 첫 번째는 그 발화를 하면 발화 이거 너무 어려운 말인가요? 이제 노래를 하면 노래.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노래를 들으면은 그 노래가 어떤 음이 언제 발성이 됐고 네네. 또 뭐 남자가 불렀고 여자가 불렀고 등의 어떤 여러 가지 음악의 정보들을 사람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기계가 그것을 인식하는 거를 이제 MIR, 그러니까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벌이라는 그런 기술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기술을 써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파형에서 음악적 요소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것을 악보로 바꾸는 것이 한 파트이고요. 또 그렇게 바꾸면 멜로디에 대한 악보를 저희가 추출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음악이 멜로디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멜로디가 있으면 코드 진행도 있고 다른 뭐 드럼이나 기타, 피아노 등의 악기 트랙들이 각각이 이제 조화롭게 연주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저희가 머신러닝으로 이미 한 60만 코드 진행 정도를 학습했고 반주들도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자동으로 머신이 생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허몬 앱에 보면 각각의 장르들이 한 15가지 정도가 있는데 장르들은 각각 그 트레인된 머신의 그런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장르들의 곡을 학습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장르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진짜 신기한 게 이게 몇백 년, 아니 뭐 수천 년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이 음악의 역사가 오래된 건데 그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일한 뭐 멜로디라든지 음악이 붙이지가 않잖아요. 그럼 되게 학습해야 될 그런 뭐랄까 양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은 음악이 이제 다른 머신러닝 필드와는 달리 많이 학습을 해서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해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빅데이터보다 굿데이터가 더 중요한 필드고 의도에 맞는 좋은 데이터들을 잘 모으고 이걸 가공해서 좀 어떤 의도한 바의 음악이 나오도록 예를 들어서 뭐 재즈랑 힙합을 섞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떤 퓨전의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게 아니라 듣기 싫은 이상한 음악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는 이제 어떤 요소들을 좀 음악적으로 가미하고 빼고 할 것인가에 음악적 지식이 좀 많이 들어가서 저희는 이제 처음 그 회사 시작할 때부터 음악가들이 함께 하고 있었고 지금도 UC 버클리의 이제 음대 교수님, 작곡가 교수님과 함께 이제 저희 음악 그 데이터들 그리고 음악 트레이닝 뭐 엔진들을 계속 향상시키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갔을 거다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나 뭐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앱이었군요. 허밍들은 이 허밍은 음치, 박치들도 어쨌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로 봐서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재밌긴 한데 개인적으로 사실 되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음악으로는 돈 못 번다, 그러니까 소위 예술로는 돈을 못 번다 이런 시선이 아직도 좀 남아 있잖아요. 실제로 돈을 내고 음악을 듣는 시대도 사실 되게 얼마 되지 않았고 음악은 아직까지 취미나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필수적이지만 아직도 취미나 부가적인 영역으로 여겨지는 만큼 사업하기 되게 그런 베스트 아이템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 같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이런 허밍 그 음악으로 사업 아이템을 잡으신 건지 궁금해요. 저도 어쩌다가 잡은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음악이란 필드가 저도 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거긴 한데 뭐 여러분들도 음악을 뭐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들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음악 듣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막 만 얼마씩 내는 게 좀 아깝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텐데 또 음악을 서비스하는 그 어떤 서비스하는 플랫폼이나 그리고 뮤지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만든 음악인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너무 또 어떤 무형의 지적 재산권에 대한 리워드가 너무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양쪽의 입장이 다른 것 같은데 그 얘기는 사업적으로는 힘들다인 거고 음악으로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게 쉽지가 않고 얼마 전에 상장한 뭐 스포티파이도 아직까지 적자고 뭐 사운드 클라우드도 사실 여러 위기를 지금 이제 겪으면서 그러니까 음악으로 돈을 버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저희도 뭐 느끼고 있는 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이제 하는 이유는 좋아서인 것 같아요. 음악 가장 중요한 이유죠, 사실. 네, 음악 저는 이제 전자 전공을 했는데 음악을 어렸을 때부터 했었거든요. 피아노를 한 30년 정도 지금도 치고 있고 악기도 한 7가지 정도 다루는데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무슨 전공책 들고 음대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그랬어요. 음악 소리 듣는 게 좋고 음대 수업도 듣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즐기면서 뭐 졸업 작품도 피아노 치면 그걸 악보로 바꿔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진짜요? 네네 그런 걸로 졸업 작품 하고 했었는데 지금 아이템 사업하시는 거랑 비슷하죠. 되게 비슷하시네요. 네, 비슷하죠. 네. 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거를 사업으로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계속 뜻을 가지고 있다가 좋은 팀원들을 만나서 삼성에서 또 뛰어난 엔지니어들과 기획자들을 만나서 같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뭐 성공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당연히 이제 한참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길게 성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분투하고 열심히 좀 궁리하고 그러고 있고 사실 저희는 뭐 뒤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이게 음악이라는 게 되게 오래된 자기 표현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만큼 다른 글이나 그림, 뭐 연극 이런 것만큼 보편적으로 대중화된 또 자기 표현 수단은 아니다 보니까 그걸 도와드리며 청각적으로 내 감정이나 그리고 내 어떤 의사 그리고 또 미디어들이 워낙 많은데 미디어에도 다 음악이 들어가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좀 그 행복과 어떤 가치를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가 계속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까 질문이 제가 이 회사 이름이 그래서 풀잼이잖아요. 네. 그런 연휴에 즐겁게 일하자 이런 의미에서 만드신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그 음악에서는 잼 세션이라는 게 즉흥 연주라는 그런 뜻도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 개발자들 그리고 여러 이제 스킬셋을 가진 개발자와 어떤 음악인과의 또 기획자, 디자이너 여러 스킬셋을 가진 사람이 즐겁게 약간 잼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이 일단은 음악을 정말 좋아하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사실 저도 음악 되게 좋아하고 저도 뭐 밴드도 하고 그랬었고 잘 때.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 뭐 버클리 음대 교수님도 뭐 참여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협업을 하고 계신데 약간 궁금한 게 그 아까 데이터 말씀하시면서 굿데이터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음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 좋은 굿데이터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사실 음악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원래 잘 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기계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엔지니어들은 또 기계에게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또 데이터로 입력하고 가르쳐야 되니까 이 두 필드의 어떤 콜라보레이션 또 이런 합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쉽지 않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머리가 두 개인데 하나의 어떤 융합된 머리처럼 이렇게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야 돼서 근데 저희도 이제 2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인 것 같고 이제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잘 일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참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음악은 뭔가 감으로 하는 것 같잖아요. 어떤 감성 이런 거를 어떻게 데이터를화를 해서 정말 그 학습을 시킬까 정말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그게 중요하다는 굿데이터고 그렇죠. 단순히 양만 많다 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음악이 따뜻한 느낌이다 또는 웅장하다 라는 게 이제 감성적인 언어들인데 그걸 음악적인 요소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고 그래서 노트 저희가 뭐 노트 밀도 약간 이런 없는 용어도 막 만들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음악의 상태일 때 사람이 어떻게 느낀다라는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이게 학습이 가능해서 그런 걸 수치화하고 논리적으로 표현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뮤직 오늘 주제 뮤직테크지만 저 이제 대표님을 만나고 이쪽에 관심이 가져지면서
그거 자체가 되게 생소한 영역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발전돼 있지?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은 이제 막 좀 걸음마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한번 저희 이거 영상을- 시험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해볼까요? 한번 궁금하신 것 네네. 같으니까 네.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곡이 되는지 네. 한번 제가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한번 보여드리는 보여주세요. 네. 이 스크린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카메라에 한번 이렇게 네. 비춰주시면은 이게 허몬의 초기 화면이고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허밍을 하려니까 좀 떨리는데요. 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허밍을 하고 그리고 장르를 하나 고릅니다. 프리미엄 장르에서 신나는 트로피컬 하우스를 한번 해볼게요. 트로피컬 하우스. 오, 제가 했던 그 허밍을 바탕으로 나머지 다른 악보들을 이제 머신이 알아서 생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칠아웃이라는 힙합의 한 장르인데요. 오. 이런 것도 있고 힙합을 한번 해볼게요. 힙합. 이게 같은 마이크 소리를 좀 네, 같은 장르여도 한 번 더 누르면은 얘가 다른 식으로도 또 코드가 지금 바뀌었는데 표시가 많이 나진 않네요. 디스코. 네. 그러니까 제가 했던 허밍이 이렇게 악보로 다 바뀌어져서 이제 이것은 미디 악보이기 때문에 뭐 노트를 수정하거나 네네. 뭐 조성을 바꾸거나 BPM을 바꾸거나 하는 등의 간단한 편집들은 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좀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알못인데 아, 그래요? 음악을 모르는데 예. 장조 단조 바꾸는 그런 기능이 아, 있어요. 네. 그쵸. 이게 지금 신기했어요. 보면은 네네. 막 조표가 내림표가 5개나 붙어 있잖아요. 네네. 너무 복잡해 보인다. 네. 그러면은 키를 좀 하나만 올려도 다 사라지죠. 그래서 키를 이런 식으로 뭐 손쉽게 올릴 수가 있고요. 아까 내렸군요, 제가. 예. 내리고 또 다른 어떤 악기들 예를 들어서 멜로디가 팝콘인데 이걸 뭐 다른 스파클로 바꾸고 뭐 이런 이제 아니면 어떤 트랙은 뮤트를 시키고 뭐 이런 식의 간단한 믹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뭐 자장가를 들려주고 싶을 때도 네. 그 나의 허밍이 너무 뭔가 네. 코어해 보일 때 뭔가 너무 겸손해 네. 보일 때 엄마가 네. 요즘 신세대 엄마들이 이런 걸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되게 좋은 것 실제로 저도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자장가를 녹음해서 들려준 적도 있고 아기가 정말요? 진짜요? 옹알이를 할 때 아기 옹알이를 녹음해서 이게 네가 만든 곡이야라고 이렇게 해준 적도 있습니다. 아 그런 게 정말 애기랑 추억도 되고. 그죠? 네, 네. 그 특히나 지금 저희 세대, 그러니까 요즘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게 뭐 뭔가 표현의 욕구가 굉장히 높은 그런 세대잖아요. 그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게시판에 뭐 질문 하나 올라온 게 네. 있는데 하나 이거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저작권 이게 음악이니까 혹시 뭐 저작권에 그런 게 있는지 네. 저촉될 사실 여지가 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와서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저작권이 이게 저희가 허몬이란 앱은 음악을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DAW라고 하는데 툴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것을 사용하는 분이 이제 의도적으로 어떤 곡을 이제 뭐 모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작권이 저촉이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완벽하게 똑같은 멜로디를 허몬에 입력을 하더라도 반주가 일단 코드 진행과 반주가 원곡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제 편곡이 이미 됐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커버송 정도는 될 수 있는데 원곡을 이제 침해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침해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똑같이 않아요. 보통은 똑같이 않아서 저작권 이슈는 지금까지는 허몬으로 만들어진 곡이 한 140만 곡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앞으로 만약에 저작권 이슈가 생긴다면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이제 팀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인공지능 음악의 수준이 이제 지금 막 성장을 하고 있고 뮤지션들이 만든 음악보다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수준이 많이 떨어지는 이제
근데 저희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음. 사람의 어떤 수준을 위협하고 이게 사람이 만든 거가 아닐까의 수준으로 저작권 소송이 만약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희는 기쁘게 그 소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술이 이렇게 발전했구나. 근데 그런 기술의 발전이 또 뮤지션을 위협한다기보다는 어떤 이제 창의성을 여러 분들이 그러니까 뭐 저 그런 것도 봤는데 마이클 잭슨도 악보를 볼 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창의성이 있는데 이 안에 머릿속에 있는 음악적 영감이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약간 자유로운 표현 수단을 주는 거죠. 우리가 뭐 핸드폰으로 카메라를 찍고 뭐 비디오를 찍어서 그렇게 뭐 사진사와 비디오 만드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은 건 아니듯이 이제 음악을 모든 사람이 만들어도 사실은 그 뮤지션의 깊은 어떤 감성과 고뇌는 이제 따라가긴 어려울 거고 대중들에게 쉬운 음악 작곡 툴을 주겠다 뭐 이런 그래서 표절 시비는 사실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는 없었고 네. 그리고 사실 큰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기술이 인간의 어떤 그 영역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더 풍성하게 네. 만들어줄 수 네. 있다 이런 쪽으로 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네. 다른 많이 듣는 질문 중에 그러면 이걸로 만든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에게 귀속이 되나요?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멜로디는 이 유저가 만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반주는 허몬의 인공지능이 만든 것이니까 네. 사실은 애매해요. 사실은 합작이고요. 합작이네요. 네. 인간 합작. 네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자체가 그러니까 저작권이라는 게 사상과 창의성이 들어갔을 때 저작권의 인정을 받는 건데 이게 사상과 창의력이 들어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서 사실 좀 그레이 에리어로 지금 남아 있고 법적으로는 저작권 인정이 된다 안 된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서 나라별로 다르고 뭐 프랑스의 사례는 인공지능 AI가 만든 그러니까 인공지능 작곡가가 저작권 협회도 등록이 되어 있는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또 미국이나 한국의 사례는 아직까지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이 저작권을 가졌다라고 보기는 아직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는 또 마련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것들이 아직은 법제가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엔비디아였던 것 같은데 그 한 2년 전에 그 이제 GTC 시작할 때 인공지능이 만든 이제 오케스트라 연주 네. 거기 한번 첫 시작을 그렇게 시작을 했었을 네. 때 정말 예전에 정말 뭔가 그런 유명한 뭐 슈베르트 같은 작곡가가 한 것 이상의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의 그런 창작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저희 한번 되게 자랑할 만한 이력이 하나 있으시죠? 네. 그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 아까 처음에 뭐 언급을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 세계 3대 음악 박람회라고 하는 미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 허먼이 최고의 음악 서비스로 선정이 됐었어요. 그게 2017년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최대 음악 마켓으로 꼽히는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SXSW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페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쿨젠 컴퍼니가 부스 운영하고 했던 영상이 하나 있어서 네. 그거 잠깐 보시면서 또 이야기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게 지금 몇 년도죠? 2017년도입니다. 저도 2017년이구나. 와. 저게 시기적으로는 미뎀에 나가기 전이었어요. 바로 직전이요. 한 3개월 전. 3개월 전에. 네. 저게 3월이었고 네. 미뎀이 6월이었어요. 저 축제가 정말 유명하잖아요. 네. 엄청 유명한 뮤지션들도 다 와서 공연하고. 네. 또 신기하게 그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네. 저게 언제부턴가 오히려 스타트업들의 장이 된 네. 처음에는 음악 축제 같았었는데 지금 네. 완전 테크 맞습니다. 박람회 같이 네. 돼버렸어요. 네. 사실 트위터가 유명해진 게 딱 저 축제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음악 마켓이잖아요, 사실은. 네. 크게 보면 뮤직 테크 마켓. 네. 이게 아주 성장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참 근데 아까 처음에 이제 박근혜 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걸로는 네. 어떻게 연결될지 아니면은 그 향후 전망 같은 게 좀 네. 궁금해요. 그 뮤직 마켓 사실은 쿨젠 컴퍼니나 대표님이 네. 거의 그 한가운데 계시잖아요. 지금 뭐 최전선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뮤직테크 산업이
어떻게 발전할 걸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다른 컨텐츠 산업이 유사한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음악도 마찬가지인 게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 유명하잖아요. 네. 그럼 방탄소년단이 벌어들이는 돈이 방탄소년단이 되고 싶은 한 1000명의 뮤지션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훨씬 사실 크거든요. 그렇죠. 예술계가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도 사실 스타들이 돈을 벌고 그 나머지 뮤지션은 재능적으로 봤을 때 아주 떨어지는 게 아닌데도 거의 유사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뛰어날 수도 있는데도 이제 스타가 아니면 돈을 벌기가 힘든 게 이제 예술이나 어떤 컨텐츠 쪽 시장이 그런데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타겟하고 있는 시장은 배경음악 시장이에요. 배경음악? 네, 배경음악은 네네. 음악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것들 보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반주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카페에 갔을 때도 음악이 나오는데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음악이 그 유튜브에 보면 스타벅스 음악이 나와요. 근데 그게 그 음악이 유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게 그냥 편안함을 주는 그런 음악을 틀어주거든요. 그런 컬렉션이라든가 어떤 비디오의 배경음악도 비디오에 집중을 하게 만드느라 배경음악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근데 또 없으면 되게 허전하고 그렇다고 너무 튀어서 비디오보다 음악에 더 집중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 이제 그런 포지셔닝의 배경음악들은 아주 많이 필요하고 미디어의 개수나 뭐 짧고 긴 여러 가지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따라서 사실 배경음악도 같이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스타가 되고 싶은 어떤 뮤지션과 작곡가는 너무 많고 경쟁해서 만약에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돈 벌기 너무 어려워 이럴 수 있는데 오히려 배경음악 시장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고 또 오히려 사람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럼 사실 기계가 AI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텐데 이제 저희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뮤지션도 이 툴을 이용해서 만들면 지금도 이미 뭐 거라지 밴드나 로직 같은 데는 드럼 머신이 다 탑재가 되어 있고 네네네. 그런 게 그분들의 그 리듬 찍는 시간을 훨씬 줄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뮤지션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툴로 저희가 뮤직 테크라는 게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음악이라는 게 사실 음악만 보기에는 사람들이 열광하고 얼마 전에도 그 프레디 머큐리 나오는 장난이 아니에요. 네네 그런 이제 영화들도 보면 사실 음악도 좋지만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러니까 퀸의 어떤 스토리나 어떤 사상 그분들의 삶 이런 것에서 영감을 받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열광을 하는 거듯이 기계가 그것을 따라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건 흉내에 불과하고 실제로 사람들의 메시지에 열광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기계가 어떤 껍데기 포장지는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상과 메시지는 사람으로부터 나와야 진정성이 느껴지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실 이게 주객이 확실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배경음악을 말씀을 하셔서 사실 이 궁극적으로 이제 그쪽에 오히려 가능성을 보셨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배경음악을 아니요. 저는 카페나 아니면 실제로 이제 뭐 멜론 같은 이제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배경음악을 이렇게 모아서 해주는 걸 되게 많이 들어요. 네. 라운지 뮤직 같은 뮤직. 가사가 뭐 없거나 그런. 근데 이 저는 약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궁금해지는 게 배경음악으로 수익을 어떻게 뭐 내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음악을 뭐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듣는 그 라이센스 계약과 돈 내고 듣잖아요. 그것과 유튜브 동영상에 쓰기 위해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더 비싸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멜론에다가 이제 뮤지션 입장에서 이 음악을 파는 것보다 다른 배경음악으로 파는 게 뮤지션 입장에서 수익이 훨씬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딱 봐도. 그러면은 그 뮤지션이 배경음악을 팔 수 있는 어떤 플랫폼 역할을 지금 저희 사운드업은 그 플랫폼 역할을 하고. 사운드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두 번째 프로덕트. 네네네. 그 실질적으로 영화 할리우드 무비에서 배경음악을 작곡하는 유명한 작곡가 되게 손에 꼽히지 않나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몇 명? 그분들은 아주 비싸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좋은 이제 그런 뭔가
영화도 뭔가 이제 큰 투자를 받고 헐리우드 스타일의 이제 그런 큰 자본을 가진 영화가 있는가 하면 이제 독립 영화들도 있는데 네. 그런 데에서는 정말 비싸게 그런 배경음악이나 이제 그런 이제 서포트하는 음악을 너무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해야 된다면 네네. 더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그렇죠. 들어요. 네. 다 누구나 뭐 한스 제머를 맞아요. 고용할 수 맞습니다. 있는 건 네,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도 요새 저희가 이제 조사를 좀 해보니까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한 2,4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숫자도 네. 빠르게 전 세계, 네, 네. 기준으로. 빠르게 사실 더 많은데 네. 서브스크라이버가 5명 이상 되는 사람이 2,400만 네네. 명이고요. 그 중에 한 10,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한 3%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구독자가 10,000명 이상이 되면 그래도 구독 그 뷰에 따른 어떤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인데 네네. 그분들은 이 라이센스를 사고, 그러니까 곡당 라이센스가 싼 거는 뭐 몇 불, 비싼 거는 몇십 불, 몇백 불도 하고 가장 싼 계약도 한 달에 16불인가를 이렇게 줘야 이걸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이게 뭐 큰 부담이 안 될 수 있는데 나머지 그러면 97%의 유튜버들 이분들은 유튜브로 사실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그렇죠. 네. 비싼 돈을 주고 배경음악을 쓰기가 어렵고 그러면 로열티 프리인 음악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고 그렇게 하는데 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타깝고 사실 그런 분들의 니즈를 좀 충족시켜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제 유튜브 동영상들을 만들고 뭐 업로드하고 할 수 있겠다. 네, 그런 또 측면에서 그분들의 좀 니즈를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일이 꽤 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취재를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CS 취재 아니면 이팟 컨퍼런스 취재를 가면은 촬영을 하고 또 올리게 되는데 영상에 이제 음악이 없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음악을 찾으려고 딱 검색을 했더니 그 저작권 프리 네. 목록이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그걸로 주로 사용을 하고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런 경우라면 이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이런 게. 경우라면 이제 네. 팀장님 이제 험온으로? 기자님이 이제 험온으로 직접 배경음악을 네네. 만들 수 있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죠. 네. 그 혹시 뮤지션과 그러면 협업 같은 것도 진행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특히 미국 시장이 사실 아직 국내보다는 음악에 대한 뭐 이제 대중들의 열정이나 관심이 훨씬 많고 네. 당연히 대중음악 소비도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뮤지션과의 뭐 콜라보 기회라든지 뭐 미국 소비자들의 뭐 반응,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뭐 반응 이런 게 좀 한국 시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요. 허몬과 사운드업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허몬에서는 어떤 뮤지션의 스타일을 따서 그런 특별한 장르를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이 있고 아직 지금 실행을 못했는데 네. 그런 뭐 여러 가지 요청들이나 관심들은 이제 계속 받고 있고요. 사운드업은 또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사운드업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유튜버들이 동영상을 편집해서 올리면 네네. 그 동영상에 맞는 음악을 추천해주고 간단한 편집을 자동으로 해주는 이제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이제 웹 서비스인데 사운드업은 저희가 그 DB에 있는 이제 카피라이트이 다 해결된 음악들이 사실 세 가지 소스로 저희가 가지고 와요. 하나는 뮤지션한테 뮤지션과 제휴를 해서 뮤지션으로부터 산 것이 있고요. 네. 하나는 아예 그 CC BY라고 해서 크리에이티브 커먼이라고 해서 이제 작곡자가 작곡자가 아예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준 것이 있고 그리고 저희 AI 엔진이 만든 것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소스로부터 저희 데이터베이스가 구성이 되는데 이제 사실 음악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곡의 작곡자들은 뭐 이렇게 가수용으로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곡,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지는 않는데 네네. 또 그렇다고 발매를 할 정도가 아닌 곡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렇겠죠. 그런 네. 분들한테 또 고퀄의 곡을 저희가 사드려요. 사서 또 저희 서비스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식으로 좀 여러 LA나 또 한국에 있는 여러 뭐 K-팝 쪽의 작곡자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음악을 저희가 사실 사서 이렇게 이 배경음악에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다른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뮤지션 자체가 어떤 음악 AI의 어떤 임프루브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여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뮤지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음원을 사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거니까 네, 되게 네. 수익이 발생한 뮤지션 입장에서도 그렇죠. 창작자도 네. 수익이 발생하는 그렇죠. 거니까. 장롱에 넣어둘 네네. 곡을 그냥 이게 파는 거죠. 네. 오늘 생각보다 이 뮤직테크 시장이 뭔가 인공지능 이쪽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실제로 그 기술 아까 오늘 그동안 저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몇 번 다뤘었는데 항상
많은 데이터를 뭐 학습시키고 뭐 하고 항상 뭐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얘기하다가 오늘 이게 간만에 굿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좋은 정보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혹시 지금 즉석 작곡을 아까 보여주셨죠? 네네네. 또 혹시 앞으로의 네. 뭐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비즈니스 계속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도 이제 사실 이전에 그 나오셔서 게스트로 얘기하셨던 대표님들 아주 이렇게 뛰어나시고 잘하고 계신 대표님들 많이 나와서 네. 그 사실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쓴 게 너무 감사하고 감개무량하고요. 이제 저희도 저희 쿨잼 컴퍼니도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서 동시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좀 계속 이 업계에서 잘하는 플레이어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좋겠고 또 뮤지션들에게는 동반자의 모습으로 계속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혹시 음악 AI가 계속 성장을 하면 내일 밥그릇을 빼앗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항상 있죠 그런 우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악이라는 건 어떤 삶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떤 여러 가지 문화적인 컨텍스트를 가지고 메시지를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기계는 사실 흉내를 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뮤지션들이 흉내를 내고 오히려 내가 할 법한 반복 작업을 그 시간을 줄여줘서 오히려 더 창의적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동반자의 역할을 음악 테크가 저희는 도와주는 걸로 그렇게 계속 그것을 염두에 두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 분들이 또 음악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음악을 필요로 하시는 뭐 비디오에 활용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작곡을 하고 싶어서 이런 분들이 좀 편하게 쓰시는 친숙한 음악 작곡 앱 그리고 웹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그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도 초기에는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저 얘기를 들어보니 거기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아티스트랑 협업 같은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금 아주 원활하게 뭐 유명하게 뭐 테일러 스위프트랑 싸워서 뭐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이 뭐 없어지고 막 그런 빠지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스포티파이에서. 저는 스포티파이 지금 돈 내고 쓰고 있는데 그래서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인데 잘만 해결되면은 그렇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뮤지션도 살고 그리고 어떤 그 테크 그 뮤직 테크 시장 전체도 파이도 커질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순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잘하는 사람만 음악을 오히려 창작하고 뭐 아닌 사람들은 그냥 음악을 그냥 소비할 수만 있는 그런 구조에서 이제는 그런 게 상관없이 진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허밍으로만으로도 충분히 음악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만들고 계시는 이제 쿨잼 컴퍼니의 최병희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AI 기반 작곡의 커먼 뮤직테크 산업 전망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뭐 질문이 없으면 이제 방송을 마칠까 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로 2월 5일에는 방송을 쉴 거고요. 그 다음 주 2월 12일이죠. 12일에 다시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